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어제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선생님은 통합과학 선생님들, 현재 통합과학 선생님들과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많이 배웠고요. 특히나 2019년이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쌤이 간단히만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은 쌤이랑 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공부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미리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화학 반응 A에서 E까지를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A, D, E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호흡, 광합성, 석탄의 연소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물의 전기분해인데요. 우리 물의 전기분해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고 우리는 다음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화학식은 이렇게 나타난다. 두 개의 물이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로 쪼개지는 것을 물의 전기분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의 부식은 이제 우리는 철의 재련만 배웠지만 철의 부식도 화학식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철의 부식, 화학식을 모두 다 아는 거는 현재 우리 기준에서는 배울 필요가 없어서 쌤은 간단히 그냥 철이 공기 중에 산소, 물과 반응해서 녹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이 정도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생성물이 녹이다. Fe2O3와 3개의 물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산소가 생성되는가는 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를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로 쪼개졌는데요. 우리 A, B, C, D, E에서 산소가 생성되는 거는 물의 전기분해식과 그 다음 광합성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니은 C는 우리 한번 쪼개보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가? 우리 가 다음에 아니오로 넘어온 애들 중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애들은 누구? 호흡과 석탄의 연소가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 않는 니은의 경우에는 철의 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C는 동그라미 기억에 포함된다? 아니죠. C는 동그라미 니은에 포함되게 되고요. 디귿 니은의 생성물에는 수소가 있다? 자, 아까 쌤이 철의 부식의 생성물은 녹이라고 했었죠? 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완전히 내신형 문제죠. 철광석의 생성과 철기 문화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고요. 우리 교과서 177쪽에 있는 내용을 결국에 읽었냐, 외웠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정답은 약간 허무하게 쉽습니다. 1번이죠. 철은 주로 순수한 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 3, 4, 5번은 한번 177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지구와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 화학 반응은 사실상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에 해당합니다. 화학식은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면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에서 생성이 되고 19세기 이후 얘가 기억이 동그라미 기억이 주택이나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됐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19세기 이후에 사용된 애가 누구죠?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에서 생성되는 거? 석유죠. 그쵸? 그래서 기억 보겠습니다.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건 맞는 반응이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석탄이 아니고 석유이다 라고 붙여야겠습니다. 디귿 인류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 맞는 말이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실험인데요. 구리 가루를 가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열어놓고 가열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구리를 만들게 돼요. 자, 이때 이 생성된 검은색 물질이 누구야? 산화구리겠죠. 이 산화구리와 탄소 가루를 또 섞어서 가열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 실험이죠. 그러면 석회수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 실험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소개가 안 돼 있는데요. 기체 X와 마그네슘을 반응시키면 산화마그네슘과 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뭐 X가 누군지 몰라도 이 화학식을 잘 보면 C와 산소가 두 개가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CO2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정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억.
가에서 산소는 탄소 가루에서 검은색 물질로 이동하나요? 아니죠. 우리 가 실험을 보면요. 검은색 물질은 여기 산화구리에서 탄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이걸 이렇게 반대로 써야 되는 거죠. 네. 니은. 가에서 구리가루는 검은색 물질이 되면서 전자를 얻는다. 자, 가에서 구리가루는 검은색 물질이 되면서 산소를 얻게 되죠. 니은도 틀린 말. 디귿. 나에서 마그네슘은 기체 X를 환원시킨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마그네슘이 보면 자기가 산소를 얻게 되면서 마그네슘이 산화가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산화되면 여기 CO2는 이렇게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그네슘을 우리 황산구리 수용액과 묽은 황산에 각각 넣은 그림입니다. 가에서는 구리가 석출이 되고 나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에서 일어난 식은 우리 산화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구리가 이온이었는데 마그네슘과 반응하여서 구리가 석출되고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옆에 묽은 황산에 넣었을 때는 황산에서 이온화가 된 수소 이온이 마그네슘과 반응을 하여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그네슘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기억. 가와 나에서 마그네슘은 모두 산화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 가와 나에서 모두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마그네슘 양이온이 됐습니다. 즉 산화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니은. 가에서 반응이 진행되면 용액의 색이 옅어진다. 자, 여러분 구리 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을 띄었잖아요. 근데 우리 구리 이온이 점점 반응을 해서 그냥 구리로 석출이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이온은 특별히 색을 배운 게 없죠. 그래서 용액의 색이 푸른색에서 점점 옅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도 맞는 말. 디귿. 나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수용액 속 총 이온 수는 증가한다. 자, 나 반응을 보면 원래 이온이 수소가 2개가 있었죠. 원래 이온이 수소가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과 반응을 하면 수소가 기체가 되고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온 수가 원래 2개가 있었는데 이온 수가 1개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용액 속 총 이온 수는 감소한다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6번 문제 조금 당황한 애들이 많았을 거야. 6번 문제가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실험 과정부터 좀 자세히 볼게요. 탄산 칼슘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 우선 우리 발생하는 기체 A가 누구죠?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되죠. 발생하는 기체 A는 이산화탄소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산화탄소에 해당하겠죠. 자, 얘를 석회수가 들어있는 곳에 충분히 모으게 되고요. 이때 이 석회수에 들어있던 빨대를 빼고 반응이 진행되고 난 후에 페트병 마개를 막고 세게 흔듭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이 화학식 배웠죠, 여러분. 쌤이 교과서에 적으라고 했던 것 같아. 우리 석회수가 얘들아 다른 말로 정확한 화학적 용어로는 수산화 칼슘에 해당하거든요. 이 석회수, 수산화 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고 물이 생성된다라는 것 쌤 수업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석회수가 들어있는 페트병 안에 원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 얘를 흔들어 버리면 이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녹아 들어가면서 페트병 속에 들어있던 기체 분자의 수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페트병 속 기체의 분자가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페트병을 막 때리고 있던 기체가 줄어드니까 페트병이 찌그러지게 되고요. 또 석회수에 앙금이 생겨서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우선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 A는 이산화탄소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자, pH를 우리가 안 배웠는데 pH는 2학년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고요. 우선 이 정도로만 알아놓습니다. pH는 용액이 산성을 띨수록 pH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어떤 용액이 액성이 염기성을 띨수록 pH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볼게요. 니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때 페트병 속 수용액의 pH가 감소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봐봐. 쌤이 아까 석회수의 또 다른 이름이 수산화칼슘이라 그랬죠. 얘 염기성 물질입니다. 이 염기성 물질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우리 염기성 물질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pH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게 맞겠죠. 염기성인 석회수가 반응을 하여서 사라지기 때문에 pH가 감소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pH 쌤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수업 시간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 자, 디귿. 석회수 대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해도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자, 이것도 쌤이 말한 적 없는데요. 일단 화학식은 알려줄게요. 자, 수산화 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만나게 되면 이런 화학 반응을 진행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이산화탄소가 점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페트병이 똑같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7번.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인데요. 가나다 순서대로 철의 재련, 구리의 환원 반응, 광합성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Fe2O3는 전자를 잃는다. 자, 우리 이 산화철은 전자를 얻어서 철로 환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전자를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환원 반응식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애들이 질문을 쌤한테 많이 하는데, 쌤, 산화철은 전자를 얻어서 또는 산소를 잃어서 환원된다. 둘 중에 무슨 말인가요? 라고,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라고 묻거든. 근데 둘 다 가능합니다. 산화철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산화철은 산소를 잃어서 환원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도 다 맞는 말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니은. 나에서 H2 수소는 산소를 얻는다. 맞는 말이죠. 나에서 수소가 산소를 얻어서 물이 됐잖아요. 네. 디귿. 다에서 이산화탄소는 산화된다. 자, 여러분 광합성에서 여러분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 많이 헷갈려 하는데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쌤이 어제 2020년 기출문제 풀어줄 때 이런 식의 문제에서 쌤 하나 실수했었죠. 모두 환원된다를 약간 이상하게 설명했는데 모두 산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쌤이 그 강의 설명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8번. 그림은 세 가지 수용액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암모니아 수, 그 다음 염산, 묽은 염산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거 누구의 특징이죠? 산의 특징이죠. 그래서 얘를 띠는 거는 가는 HCl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학교 때 배웠던 불꽃 반응색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자,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을 띠는 거는 사실 애들이 약간 상식처럼 알고 있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인 애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얘로 가면 나가 수산화 나트륨, 다가 암모니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가에, 즉 염산에 메틸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 메틸오렌지 용액의 색깔이 빨주노로 표현되는 책도 있고 빨노노로 표현되는 책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 산성용액에서는 붉은색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나에, 즉 수산화 나트륨에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기포가 발생? 아니죠. 염기는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린 말. 디귿, 나와 다에는 OH- 수산화 이온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나와 다는 둘 다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이고요. 또 혹시나 또 헷갈릴까봐 여기 얘 있죠.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선생님 물이랑 있어야지 염기성인 거 아닌가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궁금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이 AQ라고 적혀 있는 얘를 사실 얘 2학년 범위이긴 한데요. 이 AQ가 수용액 상태이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NH3AQ라는 말은 암모니아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NH3AQ도 염기성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 4번이에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9번 문제도 우리 시험 범위랑 약간 어긋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일단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농도가 서로 다른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할 때 혼합 용액의 부피에 따른 최고 온도를 나타낸 것이고, 혼합 전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온도는 23도이다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다에서 생성된 물분자수 분의 가에서 생성된 물분자수의 T2-T1을 곱한 값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모든 용액의 열 용량은 같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 용량 생각나나요? 열 용량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드는 열량입니다. 즉, 이 용액에서 1도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이 똑같다라는 소리이거든요.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나다 그래프에서 생성된 이제 물의 양만 쌤이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온수가 아니고 물 분자 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온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뭘 물어보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구해야 하는 것만 빠르게 구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빠르게 대충 쌤이 얘기를 해주자면 HCl과 NaOH가 지금 부피가 언제일 때 HCl이 10ml, NaOH가 20ml일 때 중화가 되었죠. 그쵸? 그래서 HCl의 농도가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서 물 분자가 20개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가에서는 15개, 다에서는 10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가나다 물 분자 만드는 거 몇 개 만들어지는지는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쌤이 열심히 수업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알아서 정리를 해보세요. 쌤은 온도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우선 다와 가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온도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봐봐. 우리 제일 처음에 용액의 온도가 23도였죠. 23도에서 26도로 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26도일 때 우리 가이죠, 가. 즉, 물 분자가 15개 만들어질 때 3도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물 분자가 15개 만들어질 때 용액의 온도가 3도가 올라갔어. 자, 그러면 나에서 물 분자가 20개가 만들어질 때는 몇 도가 증가해야 될까요? 쉽게 비례적으로 생각을 하면 25도가 되어야 되겠죠. 즉, 다시 나에서 온도가 올라가려면 27도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4도가 증가해야 되니까요. 15개 만들어질 때 3도가 증가했으면 20개가 만들어질 때는 4도가 증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1, 즉 H2O가 10개가 만들어질 때는 몇 도가 증가해야 돼? 2도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T1은 25도, T2는 27도라고 정리를 하면 T2-T1의 값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15 곱하기 10분의 15 곱하기 2죠. 그래서 정답이 3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죠. 열용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열용량 쌤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조금 어려운데요. 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묽은 염산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우선 혼합 전에 부피가 똑같은 물질이 있죠. 누구야? NaOH죠. 이 NaOH의 경우에는 가와 나에서 변함없이 20ml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이온 모형에서 가와 나에서 숫자가 똑같은 이온이 누가 있나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 있나요?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가와 나에서 숫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 이온이니까요. 그 다음 우리 HCl의 농도는 2배가 됐어요. 농도랜다. 부피.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이온수 역시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온 모형에서 가에서 나로 갈 때 2배가 된 이온 모형이 누가 있죠? 빗금친 삼각형. 빗금친 삼각형이 있고요. 얘 역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Cl-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온수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온수를 쌤이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냐? NaOH 20ml에 우리 나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 이게. 나 기준으로 NaOH 20ml에 지금 동그라미 즉 Na 플러스 이온이 3개가 있죠. 그래서 Na 플러스가 3개. 그러면 똑같이 OH 마이너스도 3개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HCl 20ml에는 지금 빗금친 삼각형이 2개가 있죠. 즉 Cl 마이너스가 2개가 있다는 소리고요. 이 말은 H 플러스 역시 2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NaOH와 HCl 각각 20ml에 들어있는 이온 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그 전에 여기 까만 삼각형도 있죠. 이 까만 삼각형이 누구냐면 OH-의 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나에서 HCl 20ml에는 H 플러스가 2개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HCl 10ml에는 H 플러스도 1개, 그 다음 Cl 마이너스도 1개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가 그림을 한번 볼게. 가 그림을 보면 얘가 지금 까만 삼각형이 몇 개가 남아있냐면 2개가 남아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얘네 둘이 반응을 한 거야. 얘네 둘이가 반응을 해서 OH-가 2개 남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만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까만 삼각형의 경우에는 OH- 이온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기억. 빗금친 삼각형은 Cl-이다. 맞는 말. 니은 말고 디귿부터 볼게요. 디귿.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를 모두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묽은 염산의 최소 부피는 15ml이다. 맞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보면 NaOH가 20ml에 이온이 3개씩 들어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만약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ml에는 그러면 OH가 몇 개 정도 들어있겠나요? OH가 물론 이렇게 소수점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1.5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쵸? 그러면 H 플러스도 1.5개가 되고 싶으면 몇 밀리리터가 있어야 되죠? HCl이 15ml가 필요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요. 니은을 볼 건데, 자, T2는 2T2이다. 자, 이게 위에 그래프 문제랑 이제 얘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요. 위에 그래프 문제에서는 얘들아, 우리 혼합 부피가 항상 똑같이 30ml였죠. 혼합 부피가 항상 30ml인데 얘는 혼합 용액의 부피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피가 다르죠. 자, 부피가 다르면 온도가 증가하는 폭이 아까 위에서처럼 똑같이 비례하게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부피가 다른 경우에는 단순하게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역시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이 이상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묽은 염산을 넣어줄 때 부피에 따른 이온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염산 부피에 따른 이온 수인데요. 이 문제는 쉽죠? 여러분 그래프 쌤이랑 같이 필기 열심히 했으면 기억은 염산을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점점 이온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 염화 이온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의 경우에는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없어지는 거, 즉 수산화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OH-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화학이 끝났어. 자, 12번.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12번. 화석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정답 4번이죠. 암석의 생성 원인, 즉 얘가 퇴적암인지 뭐 아니면은 변성암인지 화성암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죠. 화석을 이용해서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13번. 그림은 히말라야 산맥의 동일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 아모나이트와 산호죠. 기억. 지층이 만들어진 이후 수면 위로 융기했다. 맞는 말이죠. 아모나이트는 바다 생물인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융기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은. 두 화석은 모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기준이 된다. 자, 여러분 암모나이트는 표준 화석이지만 산호 화석은 시상 화석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디귿, 이 지층이 생성된 지질시대의 길이가 지질시대 중 가장 짧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화석이고요. 중생대는 가장 길지도 않고 가장 짧지도 않은 중간에 있는 시대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세 지역의 지층 ABC에서 발견된 화석인데요. A는 고생대, 삼엽충이 발견됐으므로 고생대, B는 방추충이 발견됐으므로 또 고생대, C는 화폐석이 발견됐으므로 신생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A가 C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B가 생성된 지질시대에는 육상생물이 출현하였다. 맞죠? 고생대에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디귿, C가 생성된 시기에는 포유류가 번성하였다. 맞죠?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죠. 그래서 14번의 정답 5번입니다. 15번, 그림 가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빈도를 나는 말라리아 발생 지역을 나타낸 것이고, 자, 이 빈도가 높은 부분과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억,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낮죠. 기억 틀린 말. 니은, 난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리하고요. 디귿,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었다. 맞는 말이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난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더 유리한 형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된 것이 맞죠. 정답 5번입니다. 16번,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것 맞고요. 니은, 생물 종은 고정 불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니죠. 이게 옛날 생각이었고요. 이제 자연 선택설이 나아지면서 생물 종은 점점 변화해서 진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디귿, 인종차별이나 식민 통치를 옹호한 것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7번. 바퀴벌레 그림인데요. 자, 자연 선택을 통해 살충제 내성이 있는 바퀴벌레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유전적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이다. 자,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 내성이 없는 바퀴벌레 사이에서 내성이 있는 바퀴벌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얘는 돌연변이, 즉 유전자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형질이 맞죠. 기억이 맞는 말입니다. 니은, 집단 가에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면 내성이 있는 바퀴벌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맞습니다. 디귿, 집단 나에 살충제 사용을 중지하면, 즉 이미 얘네들은 살충제 내성이 있는 바퀴벌레들이 만들어졌어. 여기에다가 살충제를 중지한다고 해서 살충제 내성 유전자가 부모로 유전이 되지 않는 것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디귿이 틀린 말이라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경작지 A와 B에서의 감자 마름병에 대한 영향을 나타냈어요. A에서는 다양한 감자 품종을 재배해서 마름병이 유행해도 일부 감자가 생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경작지 B에서는 단일 품종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치명적인 감자 마름병이 유행되니까 모든 감자가 죽어버렸죠. 그럼 이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유전적 다양성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높은 것 맞습니다. 감자라는 같은 종에서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감자를 재배했으니까요. 니은, A에서는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생태계 안정성이 B보다 높다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니은 틀린 말. 디귿, 특정 유전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생물의 이용 분야에 대한 자료인데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서식지를 단편화해야 한다. 자, 동그라미 기억은 생물 자원에 대한 내용인데 생물 자원을 증가시키려면 서식지를 단편화하면 안 되겠죠. 기억 틀린 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예로는, 즉 유전자 자원을 이용한 생물은 유전자 변형 생물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니은이 맞는 말이고요. 디귿, 농작물 A를, 즉
우리가 유전자를 우수하게 만든 그 농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면 생물 다양성은 감소하게 되죠.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면은 쌤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했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관식, 마지막 객관식이죠. 20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기업,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래종을 들여온다. 작년에도 2020년에도 똑같은 말이 있었죠. 기억 틀린 말. 니은. 습지를 보존하는 정책을 이행하여 생태계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죠. 니은은 람사르에 대한 내용이고요. 디귿.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산업 폐기물을 소각시키지 않고 해양에다가 버린다. 틀렸죠. 자, 디귿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무슨 협약을 맺었나요? 런던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1번과 2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1번 우리 교과서 실험이고요.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판 넣었을 때 산화하는 반응식을 쓰래. 네, 그럼 이때 산화하는 반응식 이렇게 교과서 이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써주면 되고요. 이때 산화된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래. 그러면 CU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서답형 2번. 이거 지시약 색깔 다 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무무발주노초파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면 수용액 A, B, C에서 우선 A, B, C에서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었더니 붉은색이 나타나는 B는 확실히 염기성입니다. 그리고 A와 C는 BTB 용액으로 구분하면 되겠죠. A는 초록색이니까 중성, C는 노란색이니까 산성 해서 서술형 1번, 2번에 1번 정답 적어주면 되겠고요. 2번 금속 ZN 조각, 아연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수용액의 기호 산을 찾으라는 거죠. 산성 용액은 C다. C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서답편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그래프, 요 모양 언제 봤지? 2020년 기출문제에 있었죠. 자, 다 돌고 돕니다. 서답편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10ml씩 혼합을 한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되게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혼합 용액 가에다가 다 섞어버린 그 용액에다가 BTB 용액을 넣었더니 파란색이 됐대. 즉, 이 용액은 염기성이라는 소리고요. OH-가 있다는 소리고요. OH-가 있다는 소리는 같은 부피를 넣었잖아. 지금 둘 다 10ml씩. 그런데 염기성이라는 소리는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어떻다는 소리죠? 농도가 HCl보다 농도가 HCl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율이 2대 1대 1이잖아요. 중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중화가 되면 구경분 이온밖에 안 남는데 이온의 종류가 3가지가 되잖아요. 쌤이 지금 여기 나트륨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나트륨이냐면 같이 한번 풀이해봅시다. 아까 쌤이 수산화나트륨 농도가 HCl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합니다. HCl의 농도가 1,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2, 2배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각 10ml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쌤이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 HCl은 10ml에 10개씩 들어있는데 NaOH는 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20개씩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OH-가 10개, 나트륨이 20개, Cl-가 10개가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10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이온수의 비율이 여기랑 맞나요? 맞죠? 맞다. 그러면 기억이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한 칸이 각각 OH-, Cl-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갔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1번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이온을 이온식으로 쓰시오. 나트륨 플러스. 2번 가에 들어있지 않은 이온 뭐죠?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없겠죠. H 플러스. 3번 묽은 염산 10ml를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최소 부피를 구하래. 자, 묽은 염산 10ml에 아까 H 플러스 몇 개 들어있었죠? H 플러스 10개 들어있었잖아.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이 OH-가 10개가 있으려면 몇 ml 필요하죠? 5ml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 여기 이온수 보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5ml입니다. 자, 서답형 4번 또 쉽죠.
A, B, C의 지질시대 이름을 각각 쓰래. 순서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해당하겠고요. A, B, C 중 생물의 다양성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시기는 점점 우리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지죠. 그래서 C이다. 여기 해양 생물의 수가 가장 높은 이 부분이 다양성이 당연히 제일 높다라고 보겠죠. C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 이거 교과서 그냥 다 잘 읽었니에 대한 내용인데요. 순서대로 기억은 뭐겠어요?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는 형질이 조금씩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요. 먹이나 서식지를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애들이 많이 남는 거 자연 선택이라 부르고요. 이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6번 마지막 문제네요. 가와 나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개체 수인데요. 자, 딱 봤을 때 어디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나요? 나이겠죠? 여러분 가를 보면 이렇게 생긴 나무 있지? 브로콜리처럼 생긴 거. 얘가 엄청 많아. 얘가 엄청 이렇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고른 이 나가 더 안정한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종 다양성이 높은 곳은 다이다. 즉 생태계 안정성이 높은 곳도 나이다. 2번. 자, 이 요소 생물 다양성이 포함되는 요소 세 가지, 즉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에 가나 두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비교하는 요소는 종 다양성이죠. 우리 이 그림이 교과서 종 다양성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이 종 다양성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2019년 기출문제도 다 풀었는데요. 기출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와서 낯선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문제가 객관식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객관식 문제가 쌤 기억으로 26문제가 되겠습니다. 주관식은 똑같이 6문제고요. 한 문제가 엄청 어려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문제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열심히 잘 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 자습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습을 하면 되겠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온라인 클래스의 질문 게시판에 질문 열심히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